셀럽파노 몽골앤 이수의 이수입니다. 오늘은 몽골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을 모아서 소개하는 몽골앤 이슈 6월달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6월달에 몽골에 엄청 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희 몽골앤 이슈 전편에서 언급했던 대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몽골앤 이슈는 스페셜로 선거 이야기들만 해보려고 합니다. 선거 이야기라고 해서 너무 재미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대선 이야기 하기 전에 저희 몽골의 정치 체제에 대한 설명을 조금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아주 간략하게 해봤는데요. 몽골은 북한처럼 공산국가 아니냐라는 한국 친구들의 질문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저희 몽골이 1992년도부터 민주공화제 국가로 바뀌었는데요. 이거는 한국이랑 똑같이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고 한국이랑 똑같이 또 국민들이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그런 이제 국회의원들을 정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짱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몽골의 국민이어야 하며, 두 번째는 적어도 나이가 50 이상부터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어도 5년 이상 몽골에서 거주를 해야지만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때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최근에 말을 선물로 몇 마리를 주지 않냐라는 질문도 받아봤고요. 그리고 뭐 해외 보면은 뭐 그런 혜택들이 많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몽골은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도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말은 주지 않고요. 그냥 이제 그 대통령이 되면은 따로 이제 보안이 돼 있는 그런 살 수 있는 집과 그리고 특별한 번호판을 가진 차량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제일 큰 거는 대통령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장을 부여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2021년도의 대선 후보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몽골앤 이슈 이제 앞에 영상에서 다뤘던 후렐수흐 후보자 중에 후렐수흐라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몽골의 국회에서 개그 탐당을 제대로 맡으셔가지고 그 임무를 아주 잘 수행하고 계신 분인데요. 요즘은 그 펜트하우스가 또 유행이잖아요. 몽골 사람들도 이제 펜트하우스를 엄청 잘 보고 있는데 후렐수흐 이분이 몽골의 주단테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연기력이 아주 뛰어난다고 사람들이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자는요, 엥흐 바트라는 분인데요. 정말 교육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이분은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4일 전에 코로나 감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자기 홍보를 하고 다닐 때 이분은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분은요, 마지막 후보자인데요. 에르덴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몽골의 민주당을 대표로 출마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에르덴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잘 들어본 이야기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몽골 대선 어제가 당일이었고요. 오늘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 6월 10일이며 모든 그런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들이 내려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제가 그렇게 깊은 그런 정보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몽골 현 대통령은 바트 톨가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아주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어르신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에 몽골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슈가 됐던 게 선거 투표를 하러 갈 때 바트톨가 대통령한테 투표를 하고 싶은데 왜 없냐, 여기 고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아예 그냥 손으로 이렇게 글씨로 써놓고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그 사진이 SNS에 이제 도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왜 연임이 불가능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제 제가 몽골에 있을 때는 임기가 4년이었고 그리고 연임이 가능했어가지고 그 전 대통령께서는 막 2번 당선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 당선이 되면은 6년이나 이제 정치를 할 수 있는 단임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선거 관련해서 일어났던 이슈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거 홍보 운동을 한다는 게 거의 뭐 마이클 잭슨이 무슨 공연 월드 투어 하는 것처럼 울란바토르에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까지 가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자기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몽골 대선 이 기간이랑 겹쳐지면서 하루에 1000명이 넘도록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정말 좀 아쉬운 이야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 보통 한국에서 대선이나 어떤 지금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몽골에서는 토론을 정말 이상한 그런 신기한 곳에서 했는데요. 어디냐면 바로 클럽하우스입니다. 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후레시크인데 에르든 씨가 만약에 앞에 뭐 이렇게 있으면은 몇 날 며칠 우리 클럽하우스에서 토론을 하자. 너 안 오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실 큰일을 하실 분들이 그런 우리가 그냥 이제 노는 한국에서 성대모사 막 이런 걸로 유명해졌던 그런 클럽하우스에서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또 민주국가이니까 다 열린 거잖아요.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신중하게 토론을 했으면 조금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TV에서 그런 걸 하나요? 이번에도 하긴 했는데 TV에서는 별 얘기는 안 하시고 진짜 클럽하우스에서 그렇게 뜨겁게 토론을 하고 심지어 거기에 후레스크 후보자께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아 그래? 너희 토론했어?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뻔뻔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비수 씨 들었나요? 저는 클럽하우스 끊었습니다. 네. 한 일주일 내내 새벽 5시에 잤어요. 구독과 좋아요. 몽골 하면 또 술이잖아요. 그래서 몽골 대선을 앞두고 전날과 전전날 이렇게 술 판매 금지, 공연 금지, 집합 금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대선 출마하시는 분들한테는 법이 통하지 않았다고 엄청 많은 비판을 얻었지만 거기에 가는 국민들도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드래곤도 아니고 손을 왜 잡습니까? 그 사람을 모아가지고 도대체 뭐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몽골에서는 그냥 항상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다가올 때쯤 사람들한테 상을 진짜 많이 줘요. 진짜 상으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상들이 엄청 많이 주어지고 이번에 대선을 이제 앞두고 많은 상이 주어졌는데 그 속에 정말 나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런 상장 같은 이런 종이로 된 이런 상만 주고 그 안에 봉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2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어떤 사람이 밝혔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가지고 그 후보자 중에 에르덴이라는 분이 뉴스에서 이번 그 선거에서 그런 돈 주고 투표 사는 거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언급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몽골엔 이슈에서 몽골 대선을 앞두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대선에 투표 가능한 국민의 수가 204만 1,985명. 여기서
투표를 한 사람들, 안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투표한 사람들은 120만 8,408명만 투표를 했다고 해요. 이 3명의 후보자 중에서 누가 몽골의 대통령이 될 건지 결과가 지금 제 손안에 있는데요.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하시면 먼저 구독,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고요. 저는 결과를 지금 이미 알고 있어서 이 표정을 숨길 수가 없는데요. 이번 대선에 당선되신 분이 6년이나 이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임기를 이제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 권력의 도장도 그분이 갖게 되시는데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2021년 몽골의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전체 투표 중에서 67.8%로 후레스프 후보자께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후레스프 대통령님께서 몽골의 정치를, 몽골의 정부를 어떻게 잘 이끌어가는지 저희 몽골애니스 구독자분들도 같이 지켜보면서 저도 앞으로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몽골엔 이슈에 가져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서 한 이야기들이니 여러분들도 너무 비판적으로 보지 마시고 다 좋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몽골엔 이슈는 이렇게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다뤄봤는데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으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정치 외교학과 들어갔을 때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가 또 정치를 들어갔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할 생각 없어요? 지금은 할 생각 없죠. 저는 유튜브 몽골엔 이슈 도장 받고 싶지 않아요?